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스바 페스티벌 2017 기념식 진행을 맡은 미래문명원 부원장 이태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피스바 페스티벌의 주제는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리베르토 바우티스타 전 콩고 의장님, 마이클 잔톱스키 하벨 도서관장님, 게리 제이콥스 세계예술과학 아카데미 사무총장님, 그리고 박영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 공영일 이사장님과 조여원 상임이사님, 토마스 후삭 체코공화국 대사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세계평화의 날 개관이 있겠습니다. 이문재 커뮤니케이션 센터장님께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커뮤니케이션 센터장 이문재입니다.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구성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유엔 세계평화의 날이 제정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36번째 맞이하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전쟁, 테러, 폭력이 발생하는 지역, 기아, 질병, 재난이 있는 현장은 물론이고 풍요와 안전을 구가하는 세계 곳곳에서도 인류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의 날과 해를 누가 왜 제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은 경희대가 제안해 유엔이 제정 선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1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제6차 세계대학 총장회에서 경희대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가 유엔에 세계 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계대학 총정회는 바로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했고 코스타리카 정부를 통해 유엔에 상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1980년대 초 동서 양극 체제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경희가 세계 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촉구한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과 해는 1981년 11월 제36차 유엔 총회에서 15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그리고 1986년 한 해를 세계 평화의 해로 제정 선포했습니다. 그 후 세계 평화의 날은 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고정됐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과 해는 동서 간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6년 세계 평화의 해를 맞아 미소 양국 지도자가 상대방 국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같은 해 양국은 일련의 군축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1995년 경희대를 방문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희가 제안에 제정된 유엔 세계 평화의 날과 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는 없었을 것이다. 경희대가 유엔의 세계 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촉구한 배경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평화에 대한 경희의 노력은 1981년 세계 평화의 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고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경희의 창화기념 문화세계의 창조는 1951년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 탄생했습니다. 양대 이념이 피를 흘리는 전쟁의 한가운데, 다시 말해 평화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평화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이후 경희는
교육과 평화를 결합하면서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통해 지구상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인류 사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1965년에는 세계대학 총장회 창립을 주도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지구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 제정을 촉구하기 2년 전인 1979년에는 로마 클럽과 함께 21세기 인류 사회를 전망하는 학술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982년부터는 세계 평화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국제 평화 학술회의를 매년 열어왔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2004년부터 피스바 페스티벌로 확대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희의 평화운동은 1984년 평화복지대학원 설립, 1987년 세계평화 대백과사전 출간, 1990년대 네오 르네상스 운동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1999년 개교 50주년에는 서울 NGO 세계대회를 개최했고 2009년 개교 60주년에는 세계시민 포럼과 세계시민 청년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2011년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해 교양교육을 전면 쇄신했으며 이와 함께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경희 지구사회봉사단을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을 맞이해 UNAI와 공동으로 서울과 뉴욕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글로벌 연계협력 블루플래닛 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학술과 실천의 결합을 통해 평화로운 지구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희의 열정이고 도전입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인류의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가 되어 평화와 함께 더 큰 평화를 향하여 이것이 대학의 길이고 새로운 문명의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문재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무대에 있는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On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we reflect on the cruel price of war. Ruined schools, bombed hospitals, broken families, refugees searching for hope, countries in crisis. The United Nations was born from a terrible world war. Our mission is to work for peace every day and everywhere. No group interest, national ambition, or political difference should be allowed to put peace at risk. On this International Day, we call for a global ceasefire. We must never, ever stop pressing for an end to armed conflict. Peace is the right and the desire of all people. It is the foundation for progress and well-being, happy children, thriving communities, and peaceful, prosperous countries. Let us pledge to work together, today and every day, for the peace we all yearn for and deserve. 네, 이번 피스바 페스티벌을 위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무대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Dear In Won-Chul, President of the Kyunghee University,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m honored to address this message to the Kyunghee University on the occasion of the 2017 International Day of Peace. True to its spirit of humanist scholarship, your university is holding today an important conference on challenges to peace. This has never been more relevant. We are living in turbulent times when we all feel in our hearts and minds the extreme fragility of peace. This calls for a new commitment to 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
This calls for stronger investment in new forms of diplomacy. Hard power is not enough to disarm mistrust and threats, often based on distorted visions of history or faith. When people learn to hate, we must teach them peace and nurture the full transformational power of education through cultural diversity, scientific research, the free flow of ideas and information. This vision is at the heart of UNESCO's soft power. This is how we can build lasting peace based o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dignity, building on ever deeper cooperation, bringing together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with civil society around shared objectives to promote new forms of collaborative innovation. These goals have long underpinned the partnership between UNESCO and the Kyung-Hee University, and I see them embodied in this conference today on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same spirit, I thank you again and wish you very productive discussions. 감동적인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환영사 겸 기념사의 제목은 함께 오늘 그 전체 그 큰 주제는 함께하는 그 평화인데요. 저는 조금 제목을 달리했습니다. 함께하는 미래, 정치,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인사말에 앞서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주신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님, 유엔 사무총장님, 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세계 평화의 날이 36회를 맞았습니다. 오늘 평화의 날을 맞이해서 해외에서 오신 내외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티스타 세계 시민단체 연합 콩고 전 의장님, 제이콥스 서울 세계 예술과학 아카데미 사무총장님, 잔톱스키 하벨 도서관 관장님, 토마시 후사 주한 체코 대사님, 그리고 우리와 종종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존경하는 연수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박영신 교수님, 깊은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인류는 시련과 위협에 직면해서 늘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국면 전환을 통해서 오늘의 인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평화와 안전, 인간의 존엄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시대, 우리는 또 한 번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 현 상황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을 요청합니다. 현실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함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어느덧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선 수많은 시민이 운집했습니다. 나라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노로 1,400여만 명의 시민이 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근 반년 가까이 울분에 찬 거대한 함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든 집회와 항거의 현장은 과거와 사뭇 달랐습니다. 조금 전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광경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발언대를 이어갔습니다. 또 축제장이 열렸고 시민들은 부패한 권력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민들은 더 나아가서 내 안의 적폐, 내 곁의 부조리를 깊이 성찰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더 나은 미래를 외쳤던 시민적 저항엔 구태 정치를 넘어서려는 강렬한 의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계층과 세대, 정파와 이익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민 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서 고 바칠랍 하벨 전 체코 대통령께 명예 평화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탄압받던 시민으로, 극작가로, 시민운동가로 전체주의에 맞서 한평생을 사셨던 하벨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 벨벳 혁명, 벨벳 민주혁명의 주역인 하벨 전 대통령은 혁명 직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정치가 공동체를 속이거나 약탈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치란 가능의 예술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능의 투기, 계산, 모의, 뒷거래, 조작이 포함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계를 향상시키는 예술일 수 있습니다. 인용 마칩니다. 주어진 현실에 맞서서 자신과 세계를 향상시키는 정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새 정치의 가능성이 촛불로 상징되던 한국의 정치 변혁에 잇대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촛불 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너머의 미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깨어남 그리고 결집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약 3주 전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급박한 전운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과 대규모 인명살상의 위협,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물론 아닙니다. 인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의 위협과 참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 앞에 우리는 여전히 근원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위협과 함께 우리는 함께 헤쳐가야 할 시대의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큰 재앙을 부르리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학화, 세계화가 깊어지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랜 기간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 2년 전엔 파리에서 195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구촌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그 역사적 협약의 미래는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눈앞의 이익, 모든 것이 경제 우선, 자국 우선 논리로 또다시 재편되고 있는 정치 현실. 현실 정치에 틀 지어진 사유와 계산 방식에 따라 세계는 지금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옛 방식대로, 과거 정치 틀로 우리는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반세기 전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대학 총장회의 창립총회에서 이런 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점증하는 핵 전쟁의 위협, 환경 파괴의 위협에 대해 세상의 정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면 이제 대학인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때 대학 사회의 지식인은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축적했습니다. 대학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터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희망의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대학이 처한 사회적 맥락을 돌아보면 대학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 세계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지구사회 도처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대학 역시 사회의 추세, 시대의 흐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생존과 도생의 문제와 함께 대학의 자율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학문 그 자체, 인간의 다양한 호기심과 가능성, 대학의 인간적, 사회적, 지구적 책무를 위한 헌신, 그런 대학 고유의 기능은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여전히 정치와 대학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틀지어진 정치와 대학의 현실은 미래를 위한 깨어있는 의식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새 희망의 미래는 시민의 가치, 그 가치의 지구적 확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역동적인 시민사회, 지구 시민사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엔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몇몇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지구의 현안, 시민의 가치의 활로를 찾기 위해 헌신해온 기관들입니다. 세계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예술과 과학의 통합 지식의 역점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혁신을 도모해 왔습니다. 유엔 창립 초기부터 활동해온 세계 시민단체 연합 콩고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유엔 시민은 이란 말로 시작되는
유엔 헌장 정신을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이어온 유서 깊은 기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류의 염원을 시민사회의 결속과 연대를 통해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현대적 철인 정치의 범례를 보여준 하벨 전 대통령과 체코의 민주화의 역사는 현실 정치, 권모술수의 정치를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정치의 더 넓은 세계, 인간의 가치와 양심, 세계와 우주를 향한 초월적 역량을 품어안는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벨 도서관은 그 뜻을 이어가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 모든 기관들의 숭고한 뜻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우리 사회의 대학가, 더 넓게는 세계의 대학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지속가능한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요즘 종종 듣곤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오직 한 번뿐. You only live once죠. 현실의 각박함과 내일의 불확실성을 놓고 볼 때 이해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시간대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과 그 다음의 연속인 미래일 뿐이다. 지금 제가 이 순간을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미래를 함께 갖고 가야 할 책무가 더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시민사회는 그런 책무를 이어갈 가치와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 발전의 터전입니다. 현실의 제약, 틀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성찰과 각성, 실천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곳이 시민사회입니다. 현실 정치의 명운은 민심에 달려 있습니다. 대학 사회 역시 시대의 시민성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대학 본연의 존재 이유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민적 가치의 지구적 결속과 연대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대적 소임을 안고 있습니다. 그 소임에 정치와 사회, 문화, 예술, 대학의 각성된 의식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현실의 또 다른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핵과 기후변화의 재앙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위협은 세계를 향한 실존의 사유 방식에 따라 그 미래를 드러낼 것입니다. 인류 사회가 종전처럼 진화의 길을 갈지 아니면 파국의 길을 재촉할 것인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안에 오래된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 과학과 인문의 위대한 발견들이 다시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 바람, 그런 가능성과 함께 기성의 현실 정치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획일과 절대, 틀의 오류를 넘어서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 공적 가치의 열린 가능성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합니다. 대학 역시 비슷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시장 체제 넘어 존재하는 학문적 여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적 풍요와 번영에 기여하되 그 역사의 순환고리가 만들어 온 사회적 폐단과 지구적 재앙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깨어있는 집단 지성의 용광로, 세계 시민사회는 그런 마음과 노력의 활로를 현실로 전환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36회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그 주제는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입니다. 이를 통해서 벨벳의 시대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또 촛불의 문명사적 함의를 함께 천착하면서 우리들의 더 나은 미래, 지속 가능한 평화의 미래를 함께 염원해 봤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총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이번 피스팝 페스티벌을 기념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이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선곡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강석희 음악대학 학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악대학교 강석희입니다. 오늘 이 행사의 축하 공연으로 저희가 짧은 곡 3곡을 준비했습니다. 2곡은 금관 앙상블로 연주될 것이고요. 마지막 곡은 합창곡으로 연주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연주할 곡은 제목이 웨스턴 팡파르 팬페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1947년부터 미국 서부에서 열리는 전통 음악 축제인 The Music Academy of West in Santa Barbara라는 음악 축제에서 50주년 축하 기념곡으로 위촉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분은 현재 줄리어드 음악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시고 1954년생이신데 아마도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 중에 이분의 작품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도 없을 듯합니다. 원래 전통적인 팡파르는 웅장한 화음과 도약적인 선율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곡은 넓은 대지를 노래하는 듯한 선율들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친근감을 더해주는 곡입니다. 두 번째 들으실 곡은 트로야니쉐 부트, 트로이의 배라는 2시간짜리 오페레타의 서곡입니다. 독일 예술축제 루어 트리엔날레에서 초연되었는데 이 곡의 특이한 점은 노셀 브라스라는 7명으로 구성된 앙상블 팀 멤버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런 만큼 이 곡은 굉장히 연주자적인 육감이 배어 있는 곡인데요. 이 재밌는 것은 이 단체 멤버들이 모두 비엔나 국립음대 출신들이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무척 유명한 단체이긴 하지만 한 25년 전에 이들은 비엔나의 중심가에 있는 전통 음식점에서 피로연을 돕는 앙상블 단체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음반 판매와 세계적으로 큰 여러 많은 무대들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쾌하고 풍자적인 리듬과 풍부한 금관 앙상블의 울림이 매우 아름다운 곡입니다. 세 번째 준비한 곡은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잘 아시는 작곡가 현재명의 희망의 나라로입니다. 이 곡은 해방 전 1940년에 작곡되었는데요. 저희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일제 식민지의 서글프고 억압된 환경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희망을 주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한간에는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양극단에서 고민하였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해방 후 국민의 노래로 많이 불려졌던 조선의 노래 희망의 나라를 작곡했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오늘 연주는 경희음악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금관 앙상블과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아름다운 축하 공연을 펼쳐주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님들과 연주자들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피스바 페스티벌 2017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세계평화의 날 기념 원탁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